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 라이브 문을 엽니다. 봄볕이 내리쬐면서 포근한 수요일입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예보는 없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도 완연한 봄 날씨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4월 26일 박용의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둔촌 주공아파트 사업에 탄력이 붙으며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공항 인근 주민들이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수십 년째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에서 동물 화장장 유치를 두고 주민들 간의 찬반이 팽팽히 맞서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에서 화물차가 전복되면서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관리 처분 인가를 앞둔 둔촌 주공 아파트 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주변 주택 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의 가격 오름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10일 사이 거래된 70제곱미터 둔촌 주공 아파트 값은 8억 원. 전달 같은 면적의 매물이 7억 7천만 원에 거래된 것보다 3천만 원 이상 오른 겁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가격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 3, 4개월 동안 좀 올랐어요. 올 1월에 8억 9천짜리가 그때 한 8억 한 6천. 작년 연말을 그때 비해서는 빠졌다가 올라왔으니까 한 4천 정도가 움직였다고 봐야 돼요.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이제 더 오르지. 다음 달 중으로 관리처분 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근 전세 시장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 아파트의 전세 매물은 거의 없는 데다 빌라들의 전세값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세값은 한 1, 2천 올랐어요. 작년, 재작년 대비 지금 현재 매물들 시세가. 당장 이사 갈 집을 구해야 하는 둔촌 주공 아파트 주민들에겐 전세값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부동산에 가봤는데 전세 물건이 단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곳으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르면 6월 말부터 둔촌 주공 아파트의 이주 계획이 시작됩니다. 총 6천 세대가 이주하는 데다 비슷한 시기에 고덕 주공 아파트의 이주 계획도 시작될 예정이어서 강동구 전세값 상승세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 때문에 주변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대씩 날아다니는 군용 비행기 때문에 이 소음과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송파구 문정동입니다. 이른 아침 시간이지만 군용 정찰기와 수송기 등이 계속해서 상공을 날아다닙니다.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이 만만치 않은 상황. 주민들은 수십 년째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베란다에 빨래를 널다가 비행기가 지나가면 특히 폭격기 같은 거 지나가면은 놀래가지고 제가 세숫대야를 떨어뜨리고 방으로 뛰어들어가고 그 정도로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실제 소음 측정기를 이용해 비행기 소음을 측정해봤는데 나온 수치는 82데시벨. 생활소음 규제 기준인 65데시벨보다 17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항공소음의 경우 데시벨 단위로 표현하지 않아 소음 피해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비행 항로는 일대 재건축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송파구 문정동과 가락동 일대 아파트는 대부분 30년이 넘어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것. 그러나 고도 제한에 걸려 22층에서 최대 27층까지로만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사업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안 되지. 재건축이 안 되잖아. 높이 못 올라가잖아, 더 이상. 상황이 이렇자 구의회에서는 항공기 피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습니다. 전담부서를 만들어 관련 법규 등을 정비하고 소음 및 재산권 피해에 대한 보상도 요구해 면밀히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이 좀 어렵다라면 건의를 해서라도 그 고도 제한을 좀 이렇게 엄격하게 줄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는 그러한
조그만 것부터 하나씩 좀 건의해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그 관계 부서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보. 하지만 현재 서울공항 피해와 관련된 가시적 대안 마련은 어려운 상황. 국회에 계류 중인 군사기지 피해지원법 통과 여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40년 전 비행 항로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공군 측에 비행 항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서연입니다. 장안평 중고차 시장이라고 하면 서울시의 대표적인 중고차 매매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시와 성동구는 이곳의 일부 건물을 재건축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2시에는 이와 관련해 주민 설명회도 열 예정입니다. 자, 주민 설명회에 앞서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조성협 기자. 네, 저는 지금 장안평 중고차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장안평 중고차 시장 일부 건물이 재건축된다고요? 어떤 모습으로 바뀝니까? 네, 제 뒤로 자동차 수천 대 보이시나요? 네. 여긴 자동차도 자동차지만 차량과 관련한 웬만한 상가들도 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찾는 곳인데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건물들이 좀 오래돼 보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예. 오래된 건물들인데 특히 지금 보시는 건물은 지금으로부터 40년 가까이 된 것들입니다. 이 때문에 중고차 자동차의 메카라고 불리는 곳이고 중고 자동차 산업이 집약된 느낌도 있지만 뭔가 세련되고 화사한 느낌은 없습니다. 예. 대신 낡고 좀 우중충한 느낌도 드는데요. 예. 이런 탓에 서울시와 성동구는 이곳에 가장 오래된 4동의 건물을 재건축하려고 하는 거고요. 현대화를 통해서 이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예, 79년도에 생겼으면 저랑 동갑이네요. 어떻습니까, 조 기자? 그렇죠. 단순히 이 외관만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은 달라지는 게 또 있습니까? 네, 외관도 달라지지만 무엇보다 이곳의 문화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재건축을 예. 통해서 새로운 업체들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지난날의 구태가 좀 사라질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곳에는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지금 입주해 있습니까? 현재 143개 업체에 700여 예. 명의 상인들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오후 2시에는 이 주민 설명회가 예정돼 있죠. 어떤 얘기가 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2시에 설명회가 있는데요. 현장에서 주민 반응을 좀 살펴봤는데 네. 찬반으로 좀 나뉘는 상황입니다. 우선 건물주들은 당연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곳을 재건축해야 된다. 그래서 개선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반면에 세입자들, 이 세입자들이 대부분 상가에 거주하는 상인들입니다. 예. 이분들은 아무래도 이 재건축을 하게 되면 쫓겨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 설명회에 양측이 참가할 경우에 공방이 오갈 수 있어서 예. 주민 설명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앞서서도 조 기자가 잠깐 얘기해줬지만 이 장안평 중고차 시장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는 하는데 이미지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뭐 호객행위라던가 노후된 판매 시스템 등 좀 풀어야 할 숙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의 이미지는 그다지 좋은 편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 한때 대포차의 온상이기도 했고요. 또 정화시설 없이 불법 도장을 하면서 무더기로 사람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여립군이라고 하죠. 일명 그 속칭 말하는 그 삐끼들이 이곳을 차지하면서 여길 찾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하겠습니다. 예. 사실 성동구와 서울시는 앞서 말씀드린 현대화 작업을 통해서 그런 구태를 없애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곳에 더 중요한 것은 단속과 예방입니다. 예. 그런 구태들을 단속하고 예방해야 할 성동구와 경찰서에 제가 문의를 해봤는데 현재 그 단속을 더 강화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행정지도가 가미돼야지만 확실한 이미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넘어야 할 산이 있네요. 자, 그런데 현재 자동차 종합 정보센터도 공사 중인 걸로 아는데 이게 뭡니까? 네, 자동차 종합센터는 그야말로 성동구의 야심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센터 안에 포함될 컨텐츠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요. 대략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출 상담을 한다든지 예. 튜닝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펼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고 자동차를 사다 보면 딜러, 즉 판매자에 의해서 좀 속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판매자들을 인증하는 시스템도 도입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자동차 예. 종합센터는 올 9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예, 조성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안평 중고차 시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장안평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의 이 조상님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변화로 이 자동차 애프터마켓의 메카로 부활할지 기대가 됩니다. 자, 장안평 연결해봤습니다. 자, 남양주시의 한 마을에 동물 화장장과 수목장 유치 때문에 지역 민심이 두 동강 났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나뉜 건데 수목장은 불허가 처분됐지만 동물 화장장 설치는 진행 중이라 주민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필 기자. 네, 남양주시 화도읍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남양주시가 이 동물 장미업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4시 구암삼리 마을회관에서 동물 장미업 관련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네. 동물 장미업은 동물 화장 시설과 동물 전용 장례식장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예. 남양주시는 동물 화장장 설치와 관련한 그간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들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보통 화장장이라고 하면 이 혐오 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향이 많은데 뭐 지난해 고양시 동물 화장장의 경우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 찬성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네, 찬성 측은 동물 화장장이 들어서면 마을 발전기금 5천만 원이 생기고 예. 업체로부터 매년 2천만 원씩 추가로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또 구암 삼리는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 가평군 대성리로 통하는 다리가 유일한데요. 동물 화장장이 들어서면 이 길도 넓어지고 예. 우회도로까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찬성 주민들은 또 업체에서 소각연기나 잔재는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며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 업체에서 지원하는 금전적 지원 그리고 뭐 인프라 구축 때문에 찬성하고 있는데 자, 그럼 이 네. 반대 측 주장은 뭔가요? 이런 업체의 지원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주민들은 우선 벽제와 같은 화장장이든 동물 화장장이든 간에 주택가에는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또 마을 발전 기금은 주민 200여 명을 기준으로 1인당 25만 원의 푼돈이고 대기 오염은 물론 수질 오염도 걱정되는데 업체 말만 믿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특히 반대 측은 3번 표결을 해서라도 화장장을 반대하는 주민이 더 많다는 것을 의견 수렴 결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김 기자, 그런데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이 화장장이 들어서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주민 설명회 네네.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보통 이제 장사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사법과 장사법 시행령에는 화장시설의 설치 제한 지역을 주택가와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또 상수원 보호구역도 제한하는데요. 구암 삼리는 상수원 보호구역에도 해당됩니다. 어제 열린 설명회 이후에는 주민들의 이제 찬반 의견이 이제 남양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가 예. 입지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심의를 통과하면 동물 장미업 영업 등록 절차를 이행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주민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어 있는 상태에서 심의를 통과하는 것도 힘든데 예. 가평군 대성리 주민들까지 나서서 동물 화장장을 반대하는 민원을 내고 있어 심의 통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지금 뭐 자막에도 주민 반대 시 심의 통과 어렵다는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마을에 이미 동물 화장장 시설이 들어와 있다면서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현재는 반려견 보호소로 돼 있는데 네. 일부 시설이 그 안에 설치됐습니다. 동물 장미업을 하려면 일단 건축물 용도 변경을 하고 화장시설과 장례시설을 갖춰야 하는데요. 업체는 지난 5일 반려견 화장장으로 용도 변경을 신청했는데 네. 그 용도 변경 신청에 앞서 이미 지난해 12월 참관실 2개와 추모실 1개를 만들어 사실상 장례시설을 갖췄고 예. 화장시설인 소각로 1기도 설치했습니다. 예. 소각로는 폐사한 동물 사체를 시간당 25kg까지 소각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예. 자, 이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더 거세지겠네요. 김정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요즘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이 동물 화장장도 꼭 필요한 시설이 됐는데 여전히 설치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또 높네요. 자, 남양주 연결해봤습니다.
넘어진 트럭 안에 갇힌 운전자를 구하려고 구조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서울 외곽순환도로 구리 방면에서 오중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서가던 화물차가 전복되면서 뒤따르던 승용차 4대가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임모 씨 등 5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사고를 수습하면서 차로 2개가 통제돼 1시간 가까이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서울 성북구 도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세탁기와 가스레인지 등 가재 도구가 불에 타 4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베란다 세탁기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시쯤 서울 해화동 가톨릭대학교 기숙사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하 1층 기계실에서 난 불은 전기 분전반 2대만 태우고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기계실 설비에서 전기 합선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발화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의 파산 여부를 두고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법원이 의정부시와 사업자에게 파산 신청 취소를 위한 협상을 권고했습니다. 정상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데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병천 기자입니다. 의정부 시민의 발이 될 거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의정부 경전철. 개통 4년 6개월 만에 2천억 원대의 누적 적자를 견디지 못해 지난 1월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적 수순을 밟은 지 3개월, 서울회생법원이 권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정부시와 경전철 사업자가 파산 신청 취하 여부를 놓고 협상을 벌이라는 겁니다. 다시 파산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느냐를 양쪽 법무 대리인과 이쪽의 의뢰인들이 논의를 하라라고 지시를 해서 지금 2차에 걸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양측 법률 대리인이 2차례 협상을 했지만 입장 변화는 없습니다. 의정부시는 운행 수익과 지출을 비교해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적자를 보전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그 손해는 법적으로 지원한다니까, 개인 기업이니까 총 수익과 총 지출이 모자라는 것까지 지원한다는데, 사업자는 당초 시의 제안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파산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실제 파산 신청 이후에 의정부시에서 지금 제안한 게 작년 사업 재구조와 제안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파산 신청을 우리가 취하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파산을 놓고 양측이 엇갈린 행보를 보이는 의정부 경전철. 의정부시와 사업자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는 가운데 경영 정상화로 가는 길이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병천입니다. 건강검진의 중요성은 알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검진을 미루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아보면 어떨까요? 위클리팁에서는 국가건강검진 활용법을 알려드립니다. 국가건강검진은 일반 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암검진과 영유아 검진으로 암을 제외한 비용 전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지난 2015년 통계를 보면 암검진을 빼고 10명 중 7명 정도가 국가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공단에서 송부한 건강검진표나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먼저 일반 건강검진은 간단한 신체 검사부터 콜레스테롤, 혈당 등을 검사하는 건데 지역 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 직장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직장 가입자들 포함해서 우리가 지역 가입자분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기초적인 일반 건강검진 포함해서 특정 나이가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암 검진까지 같이 우리가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생애 전환기 검진은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만 40세와 노인성 질환과 사망률이 높아지는 만 66세만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 항목의 혈액 검사와 음주와 같은 생활 습관 평가, 우울증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암 검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C형 간형 검진도 시범 사업으로 포함됐습니다. 검진을 안 받게 되면 부담금 10% 지원과 암 환자 진료비 지원 혜택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암 검진의 경우 만 40세 이상부터 나이에 따라 위암과 대장암, 간암 검진을 6개월에서 2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 실시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어느 금액 이상 내시는 분들은 직접적인 페널티는 없습니다. 그래도 페널티 때문에 이제 하시고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자기 건강 관리를 위해서. 영유아 검진은 만 4개월 이상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과 발달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검진이 진행됩니다. 국가 검진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만큼 근로자의 경우 이를 지키지 않으면 1인당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정보 유익하셨나요? 국가건강검진만 잘 받아도 중대질환의 조기 발견은 물론 현대인들이 걸리기 쉬운 만성질환 여부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TV였습니다. 대한민국, 그중에서 서울은 현재 도시 재생 중입니다. 신도시 개발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방치된 구도심. 대안으로 떠오른 도시 재생이 과연 도시 변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앞서 보신 장안평처럼 외부적인 변화와 함께 내부적인 변화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바뀌고 있는 서울, 그리고 수도권 지도의 모습이 궁금해집니다. 자, 4월 26일 박용의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